네,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과장님과 첫 번째 볼 주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IAA 모빌리티 2021이 개최가 됐다. 이거 독일에서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전에 미국 시장이 휴장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이슈를 따로 두 개 정도 뽑아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이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네. 개최가 되는 건데 네. 이번 같은 경우 뮌헨에서 장소가 다르네요. 네, 개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식 개최 같은 경우에는 7일 날 이제 개최가 되는데 네. 그 어제인 6일 날 이 미디어 데이라고 해서 이제 기자들만 들어가는 네, 거요? 프리데이 나잇을 이제 실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사실 뭐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서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내용 자체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사실 지난주부터 사실 수소 경제라든지 예. 뭐 이 현대차가 이 비전 공개라든지 이런 거가 계속 여기서 지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 이슈 자체는 상당히 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상위 자동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슈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렇군요. 일단 독일 3사들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 부분에 상당히 힘을 싣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전기차 관련돼서도 전 이제 브랜드에 이제 전기차를 하나씩 다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모델이 특정 모델로서 이제 하나씩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아이오닉 5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기아 같은 EV6라든지 그쵸. 뭐 이런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EQ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AMG 라인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AMG 라인에서도 이제 이 실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이바흐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상위 모델이네요. 네, 이러한 이제 이 전동화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전동화 쪽으로 더욱더 힘을 많이 실어주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벤츠의 이 CEO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모든 모델에 적어도 하나의 전기차는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렇군요.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은 힘을 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BMW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모터쇼의 핵심 주제로 네. 순환 경제에 대한 부분을 선정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활용된 자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100%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환경 쪽이군요. 예,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030년도까지 이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 2억 톤 이상 감축을 하는 것이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네. 그리고 30년까지 이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존 대비 한 80% 정도 감축을 하겠다라고 많이 줄이네요.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향후 10년 동안 순수 전기차 모델을 이 1000만 대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역시 탄소 중립, 순환 경제,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보급 이 정도를 BMW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BMW의 이제 CEO는 기후 변화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과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요즘 뭐 이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쵸. 그 부분에 같은 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소 전기차 iX5를 이제 출시를 하게 돼요. BMW 걸로. 네, BMW가 사실 수소차 관련돼서는 도요타하고 현대차가 사실 출시를 하고 대부분은 출시를 별로 안 했었었는데 이 BMW가 이 X5의 모델에서 수소차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UV 쪽이군요. X 네. 쪽이면. 예. 네. 아이비전 서큘라를 이제 공개를 한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 아이비전 서큘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100% 재활용 가능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차량의 대부분이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을 공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폭스바겐은 조금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줬던 부분이 어떤 있었습니다. 건가요? 자율주행을 포함한 이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것은 내연기관에서 매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네. 이제 이 더욱더 중요한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소프트웨어하고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자율주행 쪽에 보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폭스바겐의 CEO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자율주행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산업을 변경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폭스바겐에서는 ID 라이프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출시될 예정인데 네. 폭스바겐 뭐 특유의 이런 것처럼 약간 소형차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독일 쪽에서 3사에서는 이제 재활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이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쪽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2045년도까지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음. 2040년도까지는 이제 차량 운행 그리고 공급망,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19년도 대비했을 때에 75% 정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탄소 포집이나 활용, 저장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예. 45년도에는 이제 이 탄소 프리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동화 모델 비중 같은 경우에도 2030년도까지는 한 30% 정도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40년도까지는 이제 80%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렇군요. 이러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 이 전기차에 대한 보급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아이오닉 5를 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어떤 아이오닉 5를 공개를 했냐면 네. 이 현대차가 그 앱티브하고 이제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네. 모셔널이라는 이제 합작법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합작법인과 이 현대차가 이제 조인해서 만든 차가 있는데 아이오닉 5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로보택시를 이제 공개를 하게 돼요. 이번에. 사람이 없는 택시. 네, 자율주행 택시인 거죠. 아이오닉 버전으로. 네,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고 이 자율주행 단계에 있어서 4단계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23년도 이 글로벌 차량 공유업체인 리프트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나왔네,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서 예.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주행 5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발을 조금 더 빠르게 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관련 종목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가장 중점적인 종목들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가져가시고,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탄소 관련돼서는 사실 보셔야 되기는 하는데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요. 수소차 관련돼서는 뭐 상하프론테크라든지 아니면 세종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은 부분 50주 네. 신고가 위로 올라갔었고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돼서는 유니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렇죠. 역시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내가 마음 편히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든 부담이죠. 부분이지 않나라고 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 올라간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자율주행 쪽이 폭스바겐 쪽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내가 마음 편히 이제 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룹에서는 현대 오토웨버가 예.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은 강점이 있는 그쵸, 회사인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합병한 이후에 많은 부분 좋아지는 부분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무게가 실릴 때마다 현대 오토웨버에 대한 주가는 상당히 더욱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칩셋 미디어예요. 그래서 그쵸,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 IP 관련돼서 지적 재산가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부가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메라 모듈 업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율주행에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많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뭐 예.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흔히 말하는 이제 새로운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투자의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알루미늄의 가격이 10년 내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게 또 원인이 쿠데타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알루미늄 가격이 뭐 계속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있기는 했어요. 예.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보다 이제 더욱더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이슈가 이 해외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상하이 선물 거래소가 거래가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중국이 알루미늄 관련돼서 생산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런 부분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0월 알루미늄 계약이 21,980위안을 이제 예. 이 도달을 하게 되면서 2008년 7월 이후에 최고치 수준을 이제 갱신을 했다라고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 발생한 이슈를 보게 되면은 서아프리카 국가 기니에서 이 특수부대가 이렇게 군사 쿠데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을 이제 억류를 하고 있고 네. 일주일간 국경 폐쇄하고 이제 이 전국적인 통행 금지령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기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원 부국으로 유명한데 그렇죠. 이 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엄청 이제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원을 부국하다 보니까 이 정부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부패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었고, 빈부격차도 세고. 네, 이 1958년도 이후에 프랑스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까지 쿠데타가 한 3번 정도를 발생을 하게 되면서 아, 이번이 처음이 예,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이 콩대 대통령이 이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서 이제 선출이 되게 돼요. 그 민주화가 이제 달성을 되게 되는데 약간 늦군요. 네. 이 민주화를 달성을 하게 되고 이제 원래는 대통령이 재임까지만 가능했다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해서 이 3선으로 이제 장기 집권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추구를 했고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불만이 이런 부분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군사 이 정권에서 다시 한 번 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군사 쿠데타가 나온 건 나온 건데 우리가 왜 이거를 봐야 되느냐에 그렇죠. 대한 부분을 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기니가 이 알루미늄 재료인 보크사이트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세계 2위의 이 생산국이다. 이게 알짜군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4억 톤 정도가 매장이 된 걸로 이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네.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관련돼서 생산을 6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원재료인 보크사이트가 사실상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알루미늄 생산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 멈추는 이제 거죠. 이 중단이 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쵸. 자연스럽게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이러한 이제 현상이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흐름 자체가 더욱더 길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알루미늄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월가에서는 이런 알루미늄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골드만삭스는 알루미늄 가격이 최소 5년 정도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톤당 가격이 한 2,450달러가 이번에 평균으로 나오게 될 거고 내년도에 한 2,900달러 네. 그리고 2023년도에는 3,250달러까지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게 되면 국내에서도 관련돼서 원자재가 이제 올라간 거니까 어떤 종목 볼까요? 역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알루미늄이 그렇겠죠. 붙어 있는 이제 종목들이겠죠. 그렇겠죠. 뭐 조일 예. 알루미늄 아니면 사마 알루미늄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조일 알루미늄의 주가에 대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요즘 각도가 너무 매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급등하는데요. 네, 이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이제 커버리지를 이제 하게 되면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이런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은 부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알루미늄 관련돼서 2차 업체이기 때문에 최종 공급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이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뽑히고는 있는데 워낙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3차 업체예요. 3차 업체라서 이제 이 마지막 최종 이 소비자하고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DI 동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셨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친환경차 그리고 비철금속 시장 쪽에서 힌트를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송태원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